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헤어드라이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헤어드라이어, 제가 PPL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저 지금까지 PPL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그럼 왜 헤어드라이어 얘기를 하려고 하냐? 바로 샤워 후에 남자, 여자, 남자 성별 공통으로 성기를 드라이어로 말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기를 샤워 후에 헤어드라이어로 이렇게 윙하고 말렸어요. 그 말려서 좋으니까 제가 이걸 하라고 하는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좋은 게 많으니까 지금 그 얘기하려고 이걸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안 좋은가?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헤어드라이어로 성기를 말리면 완전 건조를 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이 성기가 습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습진도 생길 수 있고 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헤어드라이어로 성기 주변 음모를 너무 완전 건조, 특히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를 하다 보면은 피부가 완전히 메마르게 된다. 건조하게 된다. 말 그대로 건조하게 된다. 그러면은 간지러워서 손을 넣고 긁을 때도 있고 피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피부에 발진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병에 걸린 것처럼 피부나 이 서해부 사타구니라는 부분, 이 사타구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해부가 변할 때도 있다. 때로는 저는요, 성기에 화상을 입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샤워하고 윙 이거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드라이어로 완전 건조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송풍으로 시원한 바람으로 윙 하면 되잖아. 그거 굳이 뜨거운 바람으로 윙하다 막 데여가지고 막 아파 죽겠고 막 피부 건조해가지고 성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하고 싶다면 송풍 또는 시원한 바람으로 해서 건조를 하자. 근데 더 좋은 건요, 자연 건조하는 거예요. 자연 건조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연 건조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뭐 선풍기로 말리고, 사우나 가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선풍기로 이렇게 이거 뭐 거의 뭐 목도리 도마뱀이야 이렇게 말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탕은 잘 모르겠는데 남탕은 그런 아저씨들 있다니까 뭐 선풍기로 뭐 드라이어로 슉 이러길래 진짜 민망해 죽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건조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단 뜨거운 바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선풍기 등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좀 민망하지 않게 해야지. 혼자서 할 때야 상관없지만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왜 그렇게 쩍벌해가지고 목도리 도마뱀처럼 그러고 있습니까? 자, 그러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성기 건조에 관한 이야기도 추가로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성기를 닦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수건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선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요. 머리를 말리거나 몸을 닦은 후에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이 양문이랑 이 성기 음순 음경까지 요래 해버리면요, 이것은 대단히 건강에 유익하지 못하다. 지금 머리를 여러분이 닦고 몸을 닦는다고 해가지고 헹궜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는 뭐 각종 화학물질들이 완벽하게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이 화학물질이 수건에 그대로 고스란히 붙습니다. 이게 성기에 묻어버리면,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뭐 pH 밸런스가 좀 깨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세균이나 이물질들이 성기에 닿아서 여러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몸을 닦고 막 머리를 막 닦아낸 수건을 넣어가지고 요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그걸 하고 싶으시면 마른 걸로, 깨끗한 걸로 특히 여자분들은 수건 2장 쓰시기를 제가 권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막 문질러서 닦으면 안 돼요. 그 성기에 상처나고, 특히 이제 그 항문 같은 데는 이 윤활유들이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게 막 다 닦여서 메마르고 막 그래요. 아까 항문을 드라이어로 말려도 다 그런 식으로 이 건조해진다 이겁니다. 윤활유가 메말라가지고 막 간지러워지고 긁고 또 피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를 닦을 때는 가볍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수분을 제거하는 거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남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남자분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래 닦고 요래
이렇게 닦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를 가볍게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자연 건조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좋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성기 건조를 충분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해부 습진 같은 게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서해부 습진이 발생했을 때 약국 가가지고 혼자 습진약 사가지고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서해부 습진이라는 게 이 손에서 발생하는 막 주부 습진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서해부 습진 뭐 특히 이제 그 습진균이 이제 번식을 하고 하는 건데 보통은 그냥 이 손가락 주부 습진 이런 균하고 다릅니다. 보통은 곰팡이균 같은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주부 습진 손에 나는 균하고는 전혀 다른 균들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사님한테 증상을 말씀을 드리거나 특히 서해부 습진은 이제 곰팡이균 이쪽 부종균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사님이 이제 뭐 거의 뭐 부종작 비스무리한 그런 성분의 이 약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하면 피부과에 가셔가지고 그 전문의의 그 처방에 따라서 약을 바르셔야지 이거 나 혼자 약 사가지고 뭐 피부 질환 연고제 뭐 이런 걸 바른다거나 그 주부 습진 약을 바르면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돼요. 이게 이 균이 바이러스 또는 이 균이 옆으로 닿으면은 허벅지까지 이게 막 번져요. 막 이렇게 빨개지고 뭐 때로는 피부 껍질이 벗겨지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게 간지러운 게 시도 때도 없이 간지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직장이나 학교에서요 이게 너무 간지러워서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은 거야. 손을 넣어가지고 이 서해부를 막 긁다가 이 사람이 자위행위를 한다 그런 오해를 받아서 신고를 당한 사례를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어요. 여러 차례. 그래 나중에는 진단서도 내고 해가지고 이것이 오해였다 그래가지고 학교폭력이나 뭐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사과하고 상호간에 이제 마무리 짓고 이런 사례도 있었는가 하면은 어쨌든 간에 간지러우면 화장실 가서 긁었어야지 왜 거기에서 이성의 사람들이 있는데 막 긁냐 그 괜찮은 이건 실례되는 행동 아니냐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막 그래서 우리는 사과 못한다 이거 내가 일부러 바바리맨 짓 한 것도 아니고 음란행위도 아니고 간지러워서 여기 보면 진단서가 있지 않냐 이거 갖고 이렇게까지 막 징계를 요구하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냐 서로 소송 건다 이 긁는 거 하나 때문에 소송 건다고 그 얼마나 피곤한지 모른다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원만하게 서로 그 합의하고 잘 마무리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운 좋았던 거죠. 그거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서해부 습진 같은 게 생기고 뭐 건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성병 걸린 것처럼 막 흘겨지고 막 껍질 다 벗겨지고 막 그 또 뭐가 되냐면 남자들은 음경이요 쭈글쭈글해져요. 그리고 막 껍질이 막 벗겨져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지고 막 쪼그라들고 막 이래요. 이럴 때는 좀 헤어드라이어로 건조하는 걸 좀 말려야 된다. 이게 선풍기 건조도 이게 바람이 세가지고 막 쭈글쭈글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요 제가 막 서해부도 막 건조하고 음경도 막 건조하고 여자분들은 이런 분을 거의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디로션을 성기에 좀 바르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바디로션 발랐다고 저한테 상담을 의뢰한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또 남성이고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로션 딸, 베이비 오일 딸, 알로에 딸 자, 참외딸, 바나나딸 이거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기에다가 바디로션이나 베이비오일 같은 걸 바른 거는 추천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 바디로션 바른 거는 좀 추천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용성 윤활제 정도를 바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성기는 자연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보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시고 수분만 잘 자연 건조하시고 며칠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은 그 비누 같은 것도 쓰지 마시고요. 성기를 그 새한 미용 비누 있죠? 그 고체형 비누 이런 걸로 자꾸 닦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로 성기를 닦으라고 했습니까? 청결제 쓰라고 했어요. 남성 청결제, 여성 청결제, 그죠? 그리고 평소에는 미지근한 맹물로 닦으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특히 미용 비누 같은 거 쓰면 성기가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져요. 막 되게 안 좋습니다. 여자들은 더 안 좋아요, 특히.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건조하고 미지근한 맹물로 닦으시고 또는 청결제를 이용하시는 요 정도로 관리하시면 돼요. 굳이 바디로션 바를 필요 없어요. 너무나 막 건조해가지고 그러면은 비뇨의학 전문의를 만나서 약 처방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수용성 윤활제 정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있지만 그 수용성 윤활제는 이것은 말 그대로 윤활유인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좋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처음에 드라이어로 성기 날리는 거 그 얘기도 좀 했고요. 그 다음 수건으로 요래 요거 닦는 거 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션 바르는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지를 총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또 성 건강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성 건강 유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갖고요. 모두 좀 깨끗하게 안전하게 위생적인 성 건강 관리 또 부탁드리고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